안녕하세요. 김부장TV의 김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평소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한번 해볼까 생각만 하다가 드디어 오늘 첫 촬영을 용기 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촬영이라 좀 어색하고요. 긴장도 많이 되고 좀 실수하는 부분도 있더라도 첫 촬영이니까 좀 이쁘게 봐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이고요. 이쪽 일에 들어선 거는 30대부터 30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30살 때부터 중개, 분양, 마케팅, 컨설팅, 토지 다양하게 지방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을 많이 쌓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큰 걸 많은 걸 이루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경험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쪽 일이 뭐 다양한 변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겪었던 그런 경험들, 특히나 이제 공인중개사분들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매년. 다양한 연령층에서 많이 인기 있는 자격증이라고 해서 많이 시험들도 보시고, 또 실질적으로 부동산 업 자체가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동네 부동산도 꽤 많죠. 제가 이제 가진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이야깃거리 이런 거를 그냥 소소하게 있는 그대로 제가 겪었던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나의 좋은 컨텐츠가 될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8회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저는 솔직히 자격증 취득을 꿈에도 못 꿨어요. 왜냐하면 공부 쪽이랑은 거리가 멀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버님이 이제 현역에서 그 당시에 하고 계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와서 한번 구경이나 해봐라. 그때 이제 나와서 구경하다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신도시 쪽으로 이제 갔었거든요. 신도시 쪽인데 엄청나게 계약이 나오고, 또 금전적 수수료 부분도 상당히 컸어요. 상가 이제 분양 안 된 것들 분양시켜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1년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해서 그 다음에 학원 끊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은 꼭 공부에 투자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술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마시고, 친구들 만나던 거 다 끊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따게 됐어요. 자격증 취득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일 저 일 많이 하게 됐죠. 처음엔 아버님 밑에서 일 배우다 또 더 큰 물로 가야 되니까 강남 쪽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인터넷으로 이력서 넣고 강남 이제 기획부동산 쪽이었어요. 근데 기획부동산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서초 법원 그쪽 인근 교대 인근, 그 다음에 학동
강남 논현동 엄청나게 많았죠. 그 당시에는 뭐 보험회사도 많고 지금도 많죠. 기획부동산이 참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기획부동산에는 안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이 상당히 좋아요. 뭔가를 기획을 해서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거든요. 근데 말은 그럴싸한데 그 당시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뭐 구글이나 뭐 이제 다음 지도 뭐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한국 위성사진 그런 게 없을 때는 사기들 많이 쳤죠. 사기꾼들 많았죠. 솔직히 땅 팔리지도 않는 땅, 허가도 안 나오는 땅, 묶여있는 맹지, 뭐 묶여있는 땅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눈먼 고기라고 표현을 하죠. 속여서 팔고 허가 날 거다. 지금은 이 가격인데 나중에 100배, 200배 될 거다. 소액 투자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기획부동산 그 당시에 갔던 게 어떻게 이제 강남에서 어떤 식으로 부동산 회사라는 조직, 컨설팅 회사라는 조직, 기획부동산이라는 조직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보고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또 그 당시에는 기본급도 줬고 기본급 50 받고 많이 주는 데는 한 100만원 이상 주는 데도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강남 쪽 사정은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한 6개월 기본급 받고 다니다가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좀 뭐랄까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위례신도시 있잖아요. 위례신도시 이제 입주권 장사 물딱지라고 그러죠. 그 물딱지가 나오긴 나와요. 일부 혜택.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나오는 거, 100%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소액 투자하게끔 만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차마 뻔히 아는데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둘 때 싸우고 그만뒀어요. 욕하고. 저도 그 당시에는 뭐 젊었고 저런 생각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일 쪽도 하게 되고 토지도 하러 다니고 또 분양 현장이라는 데는 뭐 1년에 많이 뛰면 4군데 현장, 적게는 뭐 2군데 현장이 마침 또 다른 현장 가고 해야 되거든요. 경험을 쌓게 됐죠. 그래서 손님들도 많이 대하게 됐고 제가 서론이 길었는데 일단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이유는 막상 이제 부록의 나이라고 하잖아요. 40대가 넘어가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 쪽 일을 하는 것도 이제 저랑 이제 맞다고는 생각을 해요. 하는데 한번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또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러니까 경험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제 사기꾼도 만나보고 사기 당하는 것도 보고 눈앞에서 사기꾼 만나서 사기꾼이 바로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까지 쫓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노하우들, 고객 입장에서 고객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거 당하지 않도록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저도 이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부동산 쪽 일, 손님들 계약 성사까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 답사로 고객님이 오시면 그래도 계약 성사율은 꽤 높아요. 처음엔 물론 낮았죠. 근데 이제 고수분들한테 경험자분들이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따라하게 되고 또 자신감이 붙고 자신감인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에 자신감이 없을 때 위축이 되고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약하시죠? 이 말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수시로 나오게 돼요. 근데 고객님은 알아요. 아는데도 정말 할 사람들은 해요. 혹시 정말 되는 거 아닌가? 딴 사람이 계약하는 거 아닌가? 던지는 거예요. 계약하시죠. 하시죠. 안 하면 그 고객님께서 마음에 안 드셔서 안 하시는 거니까 다른 걸 또 소개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찾아서. 요즘 공동중개들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공동중개가 많이 이루어지죠. 상대방 부동산과 같이. 그런 부분들 또 부동산 하면서 잔금 전에 계약 파기권, 손님 유형, 또 갑질 고객, 또 매매가 진행됐는데 갑자기 그 당사자가 돌아가셔갖고 상속 문제가 걸렸고 법적인 문제, 어려운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앞으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 이제 컨텐츠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목차로 나눠 드리자면 제가 이거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일단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중개사가 되었을 때 장점과 단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중개업에 막상 뛰어들었을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거, 고객 유형, 사기꾼 만났을 때 대처 요령, 여러 가지 경험들, 실무죠, 실무적 측면. 이 실무가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실무는. 이건 다 이제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이제 분양 업무. 그전에는 이제 중개업과 분양은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서로 이제 관계가 안 좋고.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양 직원이 나를 돈을 벌게 해주는 동업자가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요. 상가 분양 같은 경우는 수수료 꽤 세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상가는 0.9% 이내 협의잖아요.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도 있고 권리금 자격분도 하고 다 하시는데 상가 매매 10억 이상 넘어가는 건 덩어리가 크잖아요. 근데 분양은 더 커요. 분양은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짜리 상가 분양 하나 하면 1년치 장사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수수료 요율은 다 틀리긴 하지만 회사마다. 그래서 분양 직원과 유대관계를 꾸준히 가지시는 게 좋아요. 내 부동산 주변에. 분양에 대한 분양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 것 같아요. 분양일, 또 분양 직원분들. 저도 분양일을 했기 때문에 분양 직원들 마음을 잘 알거든요. 그 체계를 알고. 또 이제 분양업에 대한, 또 분양 어차피 하실 경우도 있어요. 좋은 물건이 만약에 내가 거주하는 인근에서 생겼다. 저거는 무조건 팔면 돈이 된다. 가서 해야죠. 잠깐 중개업 쉬고 가서 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분양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라든지 요령, 제 자랑을 하나 하자면 지방 대구 내려갔을 때 오피스텔을 팔았는데 그때 물건이 350개 중에 직원만 200명이 있었어요. 수도권 분양되어 있는 회사가 이제 서울 직원들을 데리고 쫙 내려갔어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간 계기가 있어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이제 썰을 풀어드릴게요. 근데 제가 판 게 200개 중에 그냥 일반 직원으로 갔어요. 그냥 말단 직원이죠. 콜 받고 계약 쓰는 거거든요. 통화하고. 350개 중에 180개를 혼자서 팔았어요. 수수료 일반 매매 수수료보다 셉니다. 그러한 물론 이제 운이 좋았죠. 그때가 맞은 거고 지역적으로 또 맞았고 또 많이 소개들을 해줬고 그러한 이제 노하우 또 썰 그런 것도 이제 풀 거고요. 네 번째 사이트니 가져가네. 어떤 분양 실무
그냥 뭐 저는 그냥 평범한 중개사예요. 평범한 중개사고 그냥 평범하게 보통의 중개사로서 평범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살아가는 거, 뭐 업무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썰, 이야기 그런 거를 이제 영상 촬영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소통도 하고 싶고요. 일상 어디 뭐 여행 가는 거라든지 뭐 음식 하는 거. 네, 제가 이제 군대 치사병 출신입니다. 육군병장 김병장 출신이고요. 음식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 간단하게 뭐 빨리 해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정말 맛있어요.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 싶고, 네. 또 제가 이제 체대를 다녀서 운동, 요즘 다이어트 관심 많잖아요. 남성분들은 몸짱,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근데 운동은 정말 중요해요. 네. 운동은 정말 열심히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금 안 한 지 꽤 됐는데 운동을 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 자신감이 일단 생겨요. 운동을 하면요. 정신이 맑아지고. 네. 운동은 정말로 좋습니다. 운동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의 근원입니다. 운동은요. 이렇게 목차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많이 이제 부족한 부분, 처음이니까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되게 싫어해요. 처음이니까 봐달라, 처음이니까 이해해달라. 사실 그런 말 싫은데 막상 이렇게 제가 직접 해보니까는 좀 어색하고 긴장도 되고 힘들긴 하네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가면서 변화하고 나아지는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 좀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대략적인 걸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는 좀 시간을 좀 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모두가 다 이제 부동산 쪽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 고객님, 아까 빠진 게 있다. 고객 차원에서 사기 당하지 않고, 전세 사기 많잖아요. 그런 거 전 직접 봤어요. 살려는 사람이 사기치는 것까지 현장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 알아두길, 뭐 특약사항에 뭐 이런 거 꼭 넣어달라고 하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냥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 큰 도움을 드리진 못하지만 제가 아는 지식, 제가 경험했던 것들로 최소한 피해는 보지 않길 바라고, 또 저도 이제 부동산 쪽 일을 하면서 부동산 쪽 인식이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면이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을 좀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믿음, 책임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오늘도 뭐 중개사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분양 직원분들도 고생하셨고, 또 시청자분들, 여러 국민들 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코로나 시국에 다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버티는 거죠. 뭐. 네. 그래서 잘 이겨내시고, 제가 보니까 잠시만요. 그 멘트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거는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영상마다. 올림픽 때 박상영 선수 아시죠? 펜싱. 그 경기 보면서 박상영 선수 금메달 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희 나라 대한민국 축구가 2002 월드컵 4강 가게 누가 알았겠어요? 박상영 선수 그 막판에 석점차인가 14대 11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혼자 주문을 걸죠. 근데 금메달 따져 역전을 했어요. 정말 감격적이었죠. 요즘 너무나 다들 힘들고 하지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정말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일단 건강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이제 저는 이제 멘트, 끝나는 멘트는 주먹 쥐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